부산 시민을 통해 부산과 통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 비타민 MC 조민경입니다. 더위 이기는 장사 없다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더위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 원기 회복을 위해서 보양식을 드시는데요. 그런데 보양식하면 육류, 해산물만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보양식 못지않게 평소에 소홀했던 채소와 과일을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하는 것도 있던데요. 축 처진 몸에 베리베리 굿인 베리류 과일은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고요. 종합 영양제로 불리는 제철 과일 복숭아는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건강은 챙기고 날씬한 몸매까지 되찾아주는 푸른 보양식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한여름에 꼭 필요한 보양식처럼 부산통, 오늘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부산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첫 소식 삼신교통의 조기용 님이 보내주신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 해운대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현장에 부산광역시 유공 친절기사회 기사님들이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나섰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선뜻 봉사에 나선 기사님들, 그 주인공들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지난 6월 11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내레이션 특강 수업 현장을 부산시민기자단 황보은희 시민기자님께서 영상으로 담아오셨습니다. 두 가지 소식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비가 내리던 지난 19일 교통정리를 하고 있네요. 경찰분들인가요? 지난 1999년부터 부산시 정책에 의해 시내버스와 택시에 비치한 친절기사 조건협회에 의해 선정된 친절기사는 17년 동안 약 350명 정도입니다. 그중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100여 명이 봉사단체를 결성해 현재까지 17년간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경찰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유공 친절기사회였네요. 부산 이바구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됐던 삼신교통의 승무원도 12분이나 친절기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요. 현재 부산 시내 각 교차로에서 매월 20일 기초질서 확립 및 행복버스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댁에 도배, 장판, 공공사 등 주거 환경사업과 매년 장애 각 시설의 추천을 받아 30여 명의 장애 아동을 데리고 경주, 고성 공룡박물관 등 유적지 경향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아지 불꽃축제, 철인 3종 경기 같은 중요한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친절 운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원봉사까지 해주시다니 부산광역시 유공 친절기사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식 기대할게요. 자기 PR 시대에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은 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내레이션 특강이 지난 11일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내레이션의 기본인 호흡부터 발음, 복식 호흡, 그리고 내레이션의 리듬감을 살리는 법 등 내레이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내레이션을 실제로 큰 소리 내어 연습한 후 개인별 녹음 실습까지 4시간 동안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낭독 봉사를 해야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자 오늘 이 시간에 수강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읽을 때 띄어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열의와 열정 같은 거 참 대단하고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이 진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큰 거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시민기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참석했지만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각계 각층의 분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녹음 후 서로 코칭해주는 등 열정으로 녹음실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방송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글귀가 다시 한번 실감나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황보은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유공친절기사회는 1999년부터 시민들이 뽑는 친절기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봉사단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중요한 행사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유공친절기사회,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는 곳이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할 말 많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시간입니다. 세상 이곳저곳을 보며 떠나는 여행은 누구에게나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보다는 균도 아빠로 불리고 싶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이균도 군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네, 이진섭이라는 이름보다는 균도 아빠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오늘 균도 군도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아드님과 걷기 여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균도하고 저하고는 이때까지 걸은 것은 같이 한 3,000km 정도를 걸었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균도의 모습을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한 7차례 정도의 해외여행을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에서도 아드님과 떠난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전해주러 나오셨다고요? 예. 아버지와 아들의 떠난 특별한 여행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의미와 감동이 있을지 발언 이제 함께 들어볼까요? 발언 예. 시작해주세요. 이번에는 균도하고 같이 5월 말에 출발해서 6월 달까지 한 12일 정도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태국을 다녀왔는데 균도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저희 2명이 가는 그냥 배낭여행식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 배낭여행에서 잠자는 것도 그냥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몇 군데를 다니면서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버스나 이런 걸 타고 12일 동안 여행을 하였습니다. 12일간의 여행이었다고 들었어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균도하고 같이 태국 치앙마이 위에 빠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네네. 가서 균도하고 지냈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남고요. 왜 기억이 남냐라고 얘기하면요. 균도가 있는 곳에는요. 태국의 문화마을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마을에서 전국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과 같이 균도하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같이 아무 편견 없이 봐온 모습을 볼 때 참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생활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 부모가 바라는 사회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이 좀 더 잘 돼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여행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여행을 통해서 균도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좋아하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태국으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국은요, 이분이 2번째인데요. 네네. 여지껏 태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못 살긴 하지만 관광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저희들이 돈이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기 편하고 또 특히나 태국이라는 도시는요, 우리나라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 낮은 곳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태국에는
조금 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사람마저도 인정을 해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저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더 멀지만은 태국에서도 치앙마이까지도 버스 타고 밤에 14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 같이 겪으면서도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이번 여행 일정 중에요. 혹시 균도군이 가장 좋아했던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파이에서 조그만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그 콘서트에서 나도 감히 그 앉아 춤도 못 추고 그러는데 균도도 네네.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냥 외국인들하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우와. 같이 브라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런 환경을 못 만들어준 제 책임 같아 갖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요. 아이고, 네. 세상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정이 제일 좋으셨어요? 사실 저는 장애인 부모이기 때문에요.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같이 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네. 본 기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들 뒷공무니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 균도가 광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도 혹시나 사고 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뭘 봤냐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균도의 뒷모습 보고 균도한테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매일 기억이 되고 아마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매일 생각하는 것이 당신 어디 놀러 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힘든 것이 저희들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균도군도 이번에 여행 같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균도군은 어떤 게 제일 즐겁고 재밌었는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뭐가 남아? 기억에 남는 거. 네. 방콕, 오, 네. 또 저도 못 빠이. 가봤는데. 와. 바이에서 누구 만났어? 후진 삼촌, 어. 혜인 누나. 그렇구나. 진짜 즐거우셨나 봐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균도는 조금 네. 더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이런 계획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라가 하면 사람들이 네네. 안 될 줄 알아요. 네네. 근데 외국을 나가게 되면요. 네.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요. 한국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많이 힘든데 외국에 네네. 나가면 자기 스스로가 이 나라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내 주변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많이 경험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좋든 싫든 간에 그 나라에 내리기 시작하면 이 스스로 눈치를 혼자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를 6시간씩 이렇게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이런 애들이 무슨 비행기를 타겠냐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런 편견에서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 애들은 절대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맞는 그럼 조금 더 말씀이십니다. 좋은 여행 프로그램도 조금 더 이해를 맞춤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균도를 통해서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서 자꾸만 딴 나라를 가고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가는 계획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아드님과 함께 걷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이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들었어요. 아드님과 여행하시면서 그 사이에 혹시 변화된 점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균도같이 성인 장애인이 되고 나면요. 어디 갈 곳이 없으면 집에다가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는 되리라 그러면 같이 나가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한 가지 보여주는 길이 저희의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사람, 만나는 사람 한 명을 설득해서 우리 균도가 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내 힘들어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늦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조금 더 장애인이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서서 지켜보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떠나는 여행이 많은 장애인분에게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진섭, 이균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자랑, 가족 자랑 아니면 공개 구혼도 좋습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 때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모든 소식을 전화 한 통으로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따르릉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낙동강을 따라서 서부산권의 새로운 교통수기 완성돼서 부산 대중교통에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떤 좋은 변화를 갖고 올지 오늘 따르릉 부산 소식에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병문 부산교통공사 건설계획처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여보세요.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부산 도시철도 하단선 착공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요.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좀 알려주세요. 예, 사상 하단선은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장래 부산 발전을 이끌 서부산권의 맹지, 녹산을 연결하는 1단계 구간이며 부산시의 서부산권 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연장 6.9km의 6개의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비 2,155억 원과 국비 2,233억 원을 투입해서 총 5,3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요.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의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2호선 사상역에서 세백로와 학장로, 은궁동과 낙동대로를 지나 1호선 하단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게 됩니다. 네, 처장님 완공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주어질 혜택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본 노선이 개통되면 사상에서 하단까지 11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버스와 승용차 대비 약 40분가량 시간이 절약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 감전, 은궁, 하단 지역 교통 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요. 완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상 하단선은 5개 공구로 분할을 해서 추진 중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굴착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은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기대하실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기획 과정에서 은궁동 지하 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 15일 기공식 행사를 하기까지 우리 공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지역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철도 공사는 도심지 간선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입니다. 특히 본 사업 구간은 4차로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공사 중의 교통 혼잡과 불편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면 야간 작업을 해서 교통 불편과 비산먼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공사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의 명품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네,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 앞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열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통화해 주신 이병문 부산교통공사 건설계획처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우리 지역 소식에 대해 이것이 궁금하다 혹은 알리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따르릉 부산 소식에서 신속하고 발빠르게 지역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8296님입니다. 생일 축하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생일 축하해줬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와, 어떤 분 생일일까요? 친구, 연인?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하나89님입니다. 트리가트 재미있는 눈속임 사진 찍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왔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트리가트 전시회 재미있는 사진 찍을 곳이 많다던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신병린님입니다. 좌삼동 박한준 동장에 퇴임연이 열렸다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박한준 동장님, 무려 34년간 해운대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하네요. 퇴직 축하드립니다. 기장군입니다. 관내 이웃 위한 사랑의 쌀 라면을 부산 기장 라이온스 클럽에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24, 25, 26) 3일간 장안사 계곡에서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 행사 열린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산만리 아나바다 장터가 열려 모두 하나가 된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물건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장터 외에도 난타 공연, 학생 밴드 등 재능 기부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해 인도 찾기 민관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재난 예방에 앞장서는 중구 자율방재단의 힘찬 발대식이 개최됐다고 하네요. 동구입니다. 이바구 미용실에서 무료 정신건강검사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바구 미용실 사업,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죠.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1300년) 전 중국의 절세미인 양귀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고 말이죠. 양귀비가 가지로 피부 관리를 했다는 속설, 실제로 가지의 추출물이 여드름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지 속 루페올이라는 성분은 피부의 트러블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가지, 올여름 양귀비처럼 피부 미인 되고 싶다면 가지가지 좋은 점이 많은 가지 많이 드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